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사용한 물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침에 마신 커피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입고 있는 옷 집에 있는, 가구 냉장고 안에 있는 과일, 심지어 여러분이 사용하는 자동차 부품까지 이 모든 물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물건들은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 세계 무역의 약 90%는 바다를 통해 이동합니다.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트럭도 있지만 대량의 물건을 이동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여전히 선박 운송입니다. 지구 전체를 보면 거대한 보이지 않는 순환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수천 개의 항구 수만 척의 화물선 수백만 개의 컨테이너, 이 모든 것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은 세계 경제의 혈관처럼 작동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산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해운 시장의 대부분은 단 몇 개의 거대한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MSC 메르스키, CMA CGM, 코스코, 하팍 로이드, 원 에버그린. 이 회사들은 단순히 배를 운항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세계 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들입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멈춘다면 우리의 일상도 멈추게 됩니다. 슈퍼마켓의 물건이 사라지고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전자제품 생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제를 이야기할 때 은행이나 금융 시스템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금융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물류와 공급망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글로벌 해운 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이렇게 거대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세상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항구에서는 화물이 지금처럼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무 상자 자루, 드럼통 금속 상자, 모든 물건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서 짐을 하나씩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상자를 들어 올리고 다시 내려놓고 다시 옮겼습니다. 이 작업은 매우 느렸습니다. 배 한 척에 화물을 내리는데 며칠이 걸리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때로는 일주일 이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난도 많았습니다.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은 매우 비쌌습니다. 당시 해상 운송 비용은 제품 가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해외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을 아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운송 비용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한 트럭 회사 사장이 항구에서 화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말콤 맥린이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항구에서 사람들이 짐을 옮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그 짐을 다시 배에 싣고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 과정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립니다. 왜 굳이 짐을 하나씩 꺼내야 할까? 트럭에 실린 화물을 그대로 배에 실을 수는 없을까? 이 단순한 질문이 세계 경제를 바꾸게 됩니다. 맥린은 금속으로 만든 상자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가 트럭배 기차 모두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 상자가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컨테이너가 도입되자 운송 비용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해상 운송 비용은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물류 속도는 수십 배 빨라졌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컨테이너 크레인이 상자를 들어 올리고 트럭이나 기차에 실어 보냅니다. 이 과정은 몇 분 만에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며칠이 걸리던 작업이 이제는 몇 시간 만에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 혁명은 세계 경제의 구조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기업들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산을 가장 비용이 낮은 나라에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다른 나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공장을 일본으로 옮겼습니다. 이후에는 한국과 대만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은 하나의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생각해보면 칩은 대만에서 만들어지고 디스플레이는 한국에서 생산되고 카메라 부품은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최종 조립은 중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부품들은 컨테이너를 통해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들은 거대한 화물선을 통해 바다를 건넙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은 길이가 약 400m에 달합니다. 이 길이는 축구장 4개 정도의 길이와 비슷합니다. 이 거대한 선박에는 약 2만 개의 컨테이너가 실릴 수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는 수천 종류의 상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의류,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가구, 장난감, 식품, 이 모든 것들이 한 척의 배에 실려 이동합니다. 이 배 한 척이 운반하는 화물의 가치는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산업은 엄청난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의 가격은 약 150 밀리언 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선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료비용, 선원비용, 항구비용, 보험비용, 수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작은 해운 회사들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합병 인수, 파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해운 산업은 점점 더 소수의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해운 시장은 몇 개의 거대한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단순히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회사들이 서로 협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Shipping Alliance라고 부릅니다. 여러 해운 회사들이 같은 항로를 공유하고 선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운항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커지게 됩니다. 이 시스템의 중요성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가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공장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항구가 폐쇄되었고 선박 운항도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집에 머무르면서 온라인 쇼핑을 훨씬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물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컨테이너 운송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에서 미국까지 컨테이너 하나를 운송하는 비용은 약 1,500달러에서 1,500달러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무려 10배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이 비용은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되었습니다. 가구 가격, 전자제품 가격, 자동차 가격, 많은 상품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인플레이션의 일부 원인은 바로 이 공급망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망의 중심에는 해운 산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자동화 항구가 등장하고 AI 기반 물류 시스템이 발전하고 친환경 선박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건은 여전히 바다를 건너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수만 척의 선박, 수백 개의 항구, 수백만 개의 컨테이너,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우리의 일상과 세계 경제를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Finfluence, 세상을 움직이는 숨겨진 경제 이야기를 가장 쉽고 흥미롭게 구독하고 Finfluence Explained 시리즈를 계속